뷰티 콘텐츠를 제작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너 뷰티로 좀 좋은 정보 이런 거 전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오게 됐는데요. 지금 이곳과 뭐 뷰티가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그 외부의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안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뭐 삶의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사실은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를 방치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남에게 보여주는 뷰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서 뭐 지나친 뭐 시술을 받는다든지, 머리가 할 때가 안 되는데 머리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이라든지 뷰티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너 뷰티,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뷰티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정보라든지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그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곳을 오게 됐는데요. 네, 동거릉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오게 됐어요. 릉이 좋은 게, 그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에 이런 왕들을 모셨기 때문에, 이 릉을 갖고 있는 숲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기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뭐 이렇게 사실 뭐 그런 기운을 떠나서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새소리도 좋고 자연이 잘 보존돼 있죠 또. 그래서 한번 오시면 뭐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기운들 네, 조금 받아가는 느낌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평일에 오면 이렇게, 오늘 보시면 정말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가 산책하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릴 거예요. 부지런히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걸어도. 그래서 이렇게 방문객들이 조금 있어도 이렇게 조금만 들어와도 굉장히 한적하고 굉장히 좀 호젓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바쁜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가끔 하나의 그런 쉼표처럼 들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실 한국에,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고 정말 좋은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산의 지형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또 바다를 안고도 있고, 그리고 서울 안에 또 한강도 있고, 우리나라가 또 역사가 깊은 나라라서 굉장히 이렇게 문화재나 이런 데 좋은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해외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변에 이런 스페셜한 그런 플레이스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집 근처도 걷는 것도 좋은데. 여기 항상 보이시죠? 다람쥐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도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동심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정말 다람쥐가 와서 청설모나 숨겨놓은 건지, 그냥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따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연이라는 게 솔직히 우리가 쓰는 표현들 중에 자연스럽다, 뭐 예쁜 스타일을 봤을 때도 자연스럽다, 옷을 봤을 때도 자연스럽다, 그리고 어떤 행위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운데, 이런 건 굉장히 평온함이라든지 아늑함을 주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그 자연은 바로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곳, 산책을 하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좋아진다는 거는 조금 아실 텐데요. 갑자기 서울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초겨울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산책은요, 그냥 건강적인 측면에서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고요. 발끝부터 이렇게 머리 위까지 이렇게 혈액의 순환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몸의 회복력이 돋고요. 사실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잠을 못 자면 피부 트러블, 두피 트러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런 숙면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산책이에요. 그리고 호르몬 수치를 낮춰줘서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조금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머리가 꽉 찬 것 같고 뭔가 비워지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걷는 건 뭔가 생각을 비우게 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돼서 실제로 뭐 찰스 디킨스라든지 차이콥스키라든지 역대 뭐 예술가라든지 정말 세상에 변화를 줬던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습관 중에 하나가 산책하기. 산책하기. 가끔 가다가 좀 약간 용기라 그래야 되죠.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혼자 걷는 것도 좋고 가족과 함께 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좀 도움을 주는 게 산책이에요. 제가 좀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조금 내성적이고 좀 소심한 성격이라서 혼자 이렇게 뭐 머릿속에 많이 담아놓을 때가 많아서 그게 좀 스트레스로 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교할 때 이렇게 버스를 지금 고의적으로 한 정거장 전 아니면 좀 체력이 되면 두 정거장 정도 전에 내려서 이렇게 좀 집까지 걸어갔어요. 좀 시골길이라서 밤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안전한 시골길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처음에 어둠이 되게 어둡게 느껴지지만 그 어둠을 찬찬히 걷다 보면 그 주변이 환해지면서 그 밤에 익숙해지면서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걸으면서 풀벌레 소리도 듣고 밤 하늘도 보고 혼자서 좀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좀 생각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비우는 시간? 그래서 좀 유년 시절부터 산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뭐 어떤 저의 정서적으로도 정서적인 케어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게 바로 산책인 것 같아요. Wake up slowly, still and softly. Let the looming torment still to break of day.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뷰티에 대해 생각할 때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런 디자인보다 선행돼야 될 부분이 이런 케어? 휴식이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메이크업도 아무리 좋은 헤어 디자인도 이렇게 피부가 좋지 않거나 모발이 건강하지 않다면 근데 그게 또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케어를 하고 좀 보살피면서 휴식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런 산책에 대한 이너뷰티 컨텐츠를 네,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산책은 걷는 게 아닌 휴식이다. 뷰티의 휴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